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불쑥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왜 달라졌나 싶은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그 배우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몇 시간 안 지나 이런 입장문을 낸 건데요. 파면 전에도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실이 즉각 반응했는데 옥중에서도 배우자와 관련해선 빠르게 움직이는 셈입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특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직접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그런데 어제 돌연 두 쪽짜리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는 글을 올린 뒤 거의 2달 만입니다. 입장문에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따옴표까지 달고 밑줄까지 그어가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게도 출석을 통보하자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입장문을 배포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다음 주인 29일, 김 여사에게는 그 다음 주인 8월 6일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일교와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치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한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재구속이 된 뒤엔 내란 특검의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치적 수사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내란 특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검토한 걸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시키는 방안이 적시돼 있는데요. 계엄군이 투입되기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추경호 의원이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건 아닌지 특검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1분가량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던 추 전 원내대표는 통화 후에 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세 차례나 장소가 변경되면서 우왕좌왕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8명만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방에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이 같은 표결 방해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내란 특검은 오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해제 전후 국회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표결 방해 지시 여부 등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건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을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표결 방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여러 정황 증거로 배치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계엄 당일 국회와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러 당시 상황을 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승리입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며 구체적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0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을 지나던 흰색 SUV 차량 조이를 경찰이 둘러쌉니다. 운전석으로 다가가 총을 겨누는 경찰관 옆으로 다른 경찰관들이 합류하고 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자신의 생일날 사제총기로 아들을 쏘고 달아나던 63살 조모 씨입니다.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원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출석하기 싫다면서 별다른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며 진술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함구하는 사이 범행 동기를 두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쯤 이혼한 아내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살해한 아들과 왕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이번 범행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목표였다라고 하는. 숨진 아들 사이는 가슴과 복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습니다. 조 씨가 왜 사제총기를 더 만들 수 있는 쇠파이프를 차에 11개나 갖고 다녔는지, 집에는 폭발물까지 설치했는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폭발물이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실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보고 정밀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자, 이렇게 응급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공백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최근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은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조기 졸업과 국가고시 추가 실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늦었지만 다행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혜 논란과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합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유급 대상인 본과 3학년의 졸업을 앞당겨주기로 했습니다. 원칙대로면 1년 늦어진 2028년 2월 졸업인데 졸업 이수 학점은 지키되 기간을 줄여 졸업을 1년 또는 6개월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본과 4학년을 위해서는 내년 8월 졸업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를 내년 3, 4월쯤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의 질적인 저하 없이 학사를 정상화해야 되는 게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할 예정입니다. 기록만 남는 유급에 이은 특혜인 겁니다.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4만 8천여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반 학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데 심지어 과제도 제출 기간을 지나면 감점이 되고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대체 뭐길래 특혜를 주는가?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에다 이들이 입게 될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이들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감귤이라 조롱하며 기수열애, 왕따 등 보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려 죽인다는 소리 듣고 협박 듣고 자기 인생 걸고 들었는데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동아리도 어려울 것 같고. 교육의 질도 문제입니다. 본과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실습 시간이 1,900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날림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을. 의대생들이 증원을 반대하며 학교를 떠났던 명분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를 받는 건 투쟁의 명분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 스스로가 자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임을 알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각종 갑질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는 24일로 못 박았습니다. 강 후보자가 이번 주 안에 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로써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보좌진을 식구, 동지라고 표현하며 갑질 의혹을 감싸는 데 주력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현직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자, 보좌진 노동권 개선 법안을 마련하자 등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향한 원로의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이런 일을 지도부가 대통령한테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부에 큰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범여권과 시민사회조차 강 후보자를 향한 비판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광장에 섰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전 비서관에 이어 강선우 후보자까지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실용주의와 통합, 경청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